치매가 그렇다면 선생님 대체 왜 걸리는 건가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노아 유전 연구소에서는요, 치매에 걸릴 위험 3가지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하나, 바로 그거는 가족력입니다.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어머. 제가 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려서 사실 좀 정말 죄송한데요. 치매 환자의 가족 모두가 치매의 고위험군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족력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47%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은요, 72%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머니가 치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치매 위험이 51%,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8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큰일 났네요. 사실 저는 있잖아요. 제가 나이도 많이 좀 먹었지만은 제가 어느 날 핸드폰 딱 들고서 뭘 검색을 딱 하려다가 잃어버렸어요. 뭘 검색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또 가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열면서 딱 뭘 끓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끓이려고 하지? 이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도 번번이 계속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가족력이라고 하니까 좀 겁나요, 선생님. 나 어떡해요. 우리도 그랬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 가족력이랑 두 번째 치매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치매의 두 번째 원인은요, 뇌 독성 단백질의 축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알츠하이머예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그 가장 흔한 치매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영상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기 이제 뇌 사진이 보이시죠? 네네네. 너무 다르다. 네, 왼쪽이 정상인의 뇌 사진이고요. 네. 바로 오른쪽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환자의 뇌 사진입니다. 근데 왜 오른쪽이 이렇게 붉은 거예요? 예, 저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독성 독소 단백질이라는 때문에요? 네. 저게?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과도하게 만들어져서요, 결국 뇌세포에 축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서히 축적된다는 거는 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는요,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또 초기에는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본 것을 기억해야 되는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니까 더 끔찍하고 너무나 와닿습니다. 무서워요. 자, 그럼 치매의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마지막은요,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네. 이 혈관성 치매는요, 사실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치매이고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뇌혈류가 감소가 되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요, 반대로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과 같은 이런 뇌졸중에 의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막히거나 갑자기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또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치매가 발병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게 만드는데, 근데 그래도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거는 또 아닌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치. 치매가 걸리게끔 뭔가 뇌 건강 자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어떤 공통적인 문제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예리하신데요. 전곡을 꼭 찌르셨습니다. 네, 우리의 뇌를 병들게 해서 치매가 발병되게 만드는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네? 활성산소? 활성산소가 그게 뭔가요? 그 활성산소는요, 네. 쉽게 이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지내려면 이제 세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하고 남은 찌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에너지는 어디서 하냐면 음식물이죠. 그쵸. 그 음식물을 먹으려면 우리 호흡하는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먹었던 그 음식물이 포도당, 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가 있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산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네. 그 과정에서 남는 찌꺼기인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항산화 능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걸 너무 많이 만들면 내가 쓰레기 처리를 하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활성산소가 독성으로 작용해갖고요. 반대로. 우리 몸에 어머나.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혈관을 타고 정말 온몸에 곳곳으로 돌아다니면서요, 세포와 혈관 조직을 공격하고
결국 이게 질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과 있잖아요. 네. 네. 사과를 우리가 껍질을 깎아 놓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래지잖아요. 네, 시간 지나면. 네. 갈변이 오고 그렇지. 예. 이런 것처럼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산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 질병의 대부분이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 중에서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든지 행동, 인지, 학습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뇌죠. 어느 정도냐면요. 전체 산소 소비량의 무려 20%를 차지할 정도로 산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막대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100억 개의 뇌혈관이 존재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뇌혈관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쌓이고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내막에 만성 염증이 유발이 되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치매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아,